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업 시킬 업사부입니다. 자, 우리 이태원 소장님과 함께 오늘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더플러스 중개법인 대표 이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날씨도 많이 네, 더운데 네, 현장에서 막 뛰시려니까 네,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네. 6.19 저출산 종합대책이라는 게 네, 나왔네요. 네, 요거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좀 변화를 가져다 줄지 혹은 네, 이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쵸. 어떤 분들이 해당되고 어떻게 이거를 챙겨가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알아보실 수 있는지 그거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발표한 정책인데요. 어, 네. 인구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6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심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그 세 개 중에서 이제 저출생 극복 3종 패키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약간 힘이 드니까 아기를 안 놓는다. 그리고 양육. 그다음에 애를 키우다 보면은 힘든 일이 많잖아요. 뭐 그렇죠.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주거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집이 장만이 되어 있으면 양육하는데 조금 수월하고 그 양육하는 게 좀 수월하면은 일과 또 가정이 조금 또 쉽게 또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잘 되어야지 출산율이 최소한 1명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그렇죠. 바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는 약간 그렇죠.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텐데 일단 오늘은 요 중에서 주거에 대한 네, 부분들을 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주거 쪽에 집중해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주거 쪽만 저희는 이제 부동산하고 제일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거 쪽만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주거 대책을 보면 이제 신혼부부하고 출산 가구 이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7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공급을 확대한다. 그런 공급이 내용이 확대가 되는군요. 이거는 그러면 네. 새로 지어서 주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새로 지어서 네.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신규 택지를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에게 14,000 가구를 또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네.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 신규 택지를 발굴을 한다라는데 여기는 그린벨트라든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통해 가지고 아마 공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지역에 있는 것들은 이제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민간 분양 쪽인데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시축하는 아파트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 비중을 18%에서 23%까지 확대를 한다는데 그 23%가 한 46,000 가구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18%가 한 36,000 가구인데 그게 한 10,000세대 정도가 10,000 가구 정도가 조금 더 추가로 늘어났다. 보시면 되고요. 이걸 내용을 보시면 출산보다 그 전에 이제 결혼부터 해야지 이거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결혼부터 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네. 비중을 어쨌든 네. 46,000 가구를 이제 18% 23%까지 확대하는 그 부분이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그렇죠. 경우가 많죠. 맞죠. 네, 이제 물론 이제 결혼 전에 아이가 생기면 또 그것도 지금은 축복받고 그렇죠. 좋을 일이고요. 요즘은 네, 그런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결혼 먼저 하자. 네. 사실 이 저출산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결혼 자체를 안 하는 비혼주의자도 많지만 결혼을 했는데 한 아이만 키우는 집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를 낳은 나이가 너무 늦어서 네. 이미 첫째를 낳았는데 노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도 지금 첫째를 낳고 둘째는 지금 이제 산부인과에서 아마 네. 안 될 거다라고 선언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노산이 문제구나. 네. 그러니까 그걸 역행해서 조금 더 일찍 첫 아이가 낳으려면 네. 애초에 결혼이 조금만 더 빨리 돼야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게끔 자꾸 접근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할 때 결혼에 대한 어떤 걸림돌, 그렇죠. 출산에 대한 걸림돌이 아무래도 네. 어떤 그 정규적인 좀 소득, 그죠? 네. 소득이 안정적으로 장래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이겠죠, 아무래도. 네. 집이 있으면 그래도 그럼요. 아무래도 뭐, 결혼하기가 뭐 집을 뭐 남자가 많이 뭐 마련한다라고는 하지만 뭐 남자가 집이 있으면 아무래도 빨리 그렇죠. 자리 잡는 게 참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자리 잡는 게 유리한 측면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집을 하나 장만을 해놓으면 빨리 자리 잡으면 또 출산도 또 빨리 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또 집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혼인에 따른 일시적 이주택인데요. 이제 전에 한번 양도소득세 할 때 좀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게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아무거나 먼저 팔면은 그거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줬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10년까지 기간을 더 길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좀 한번 팔고 가고 싶은데 조금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는 것들을 이제 시간을 많이 주면 또 자리 잡는데 큰 돈이 또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5년에서 10년까지 이제 비과세를 주고요. 그 다음에 청약 요건을 완화를 했는데요. 청약 요건 완화는요, 신규 출산 가구한테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라는 건데요. 네.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특별 공급을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당첨이 됐어요. 네. 근데 그 면적이 조금 작아요. 작다 보면 내가 아기를 한 명 키우기가 조금 불편한 정도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회를 주는 대신에 지금 내가 당첨된 집은 이제 매도하는 조건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제공이 되는 건데요. 이게 한 번 더 추가로 돼서 이제 그때는 신혼부부였지만 지금은 이제 자녀가 생겨서 네. 이제 큰 평수를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네, 이게 사실 신혼부부라서 둘만 살 때는 솔직히 오피스텔 뭐 이렇게 방 하나에서도 살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저도 뭐 그렇게 살아도 봤고. 네.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공간이 의외로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짐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원하는 시간에만 자는 게 아니거든요. 신생아인 경우 뭐 한 2살, 3살 요 정도까지는 애가 잤다가 안 잤다가 또 이제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 엄마가 봐줄 때가 있고 아빠가 봐줄 때가 있고 그러면 한 명 정도는 또 좀 옆에 공간에서 분리된 공간에서 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애기들이 뭐 한 명 있으면 방 하나, 2명 있으면 방 2개.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저희 어릴 때는 뭐 3-4명이서 한 방에서 같이 자고 뭐 그렇죠. 내 방이 어딨어요. 네.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닌 독립된 공간들을 다 마련해 주다 보니까 약간 애들이 새로 태어나면 이제 또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출이나 이런 그 자격 조건이랄까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이제 이거는 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2년 이내에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대책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근데 4월 달에는 뭐 현행이 지금 소득이 1억 3천, 이제 부부 합산 1억 3천인 집에서는 이제 뭐 9억 이하에 85 이하를 최대 5억까지 이제 빌릴 수 있었는데 올해 4월 달에 올해 3분기 7월 달부터는 이제 소득이 2억 구간으로 조금 높여졌었어요. 부부 합산 2억이면 그것도 꽤 소득이 큰데요. 큰데 부자 소득 같은데. 약간 더 어쨌든 아이를 더 많이 낳게 하자.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했고요. 요번에 6월 19일 날에 한 번 더 그걸 업그레이드 시킨 게 2억 5천까지.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쵸. 2억 5천. 2억 5천 소득 부부 합산 소득 2억 5천. 네. 그래서 이제 대상 주택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공시가가 아니고요. 실제로 매매되는 가격이 9억 이하의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최대 5억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금리를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금리는 이제 또 뭐 개인 신용도도 따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아기를 한 명을 놓으면 0.2% 할인, 두 명을 놓으면 0.2% 이제 추가 할인? 추가 할인. 네.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조금 보는 것들이 뭐 서울, 경기도, 수도권은 이제 주택가액이 9억 이하인 아파트들은 매물이 조금 많이 소진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제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네. 좀 없어지게 될 거다. 그렇죠. 많이 좀 줄어든다. 네, 최근에 3월 달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 미만이었지만 요번에 4월 달, 5월 달 그때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 4,000건에서 5,000건 사이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많이 거래가 됐던 금액들이 이렇게 9억 이하의 실거주 모습을 띈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이제 뭐 소득이 2억 5천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더 매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버팀목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이거는. 네. 이거 역시도 소득이 1억, 지금은 1억 3천 똑같은데, 똑같이 네,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났지만, 이게 지금 수도권에 보시면, 보증금 수도권 5억이잖아요. 그죠? 네. 지방은 4억 이하인데, 면적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갭이 4억 정도밖에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끼고 또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집을 사진 않아요.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5억짜리 전세를 얻고 대출을 3억을 받으면 나는 2억만 있어도 이 집을 살 수 있어요. 그죠? 사는 거예요. 전세. 그쵸. 그러니까 5억짜리 있는데 지금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 최대 5억, 뭐 3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분들이 소득이 적은 분들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면 이거 지금 대출 받아서 네. 집을 샀다. 네. 그 집에 지금 바로 들어가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 전세로 살고 있으면 전세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매물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갭 투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그것도 가능이 돼버릴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소진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정책 자금들이 조금 풀리다 보니 이제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많이 소진이 된 것 같고, 그 옆에 이제 버팀목 대출로 통해서 이제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집은 사지 않고 또 대출을 받아서 저리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살다 보니 9억 미만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능한 거죠. 수도권 5억까지는 대출이 나오니까 뭐 4억, 5억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 거래량도 최근에 많이 높아지고 전세 가율도 많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여기랑 좀 맞물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렇게 내용들을 좀 알아봤고, 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좀 결론을 조금만 더 붙여주시죠. 네. 요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결혼을 통해 가지고 생기는 불이익을 조금 개선을 하자. 그리고 출산 가구들이 이제 요즘에는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특별 공급을 통해 가지고 기회를 확대를 해주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를 통해서 이제 약간 전세 내지는 월세를 사시는 분들을 지원을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아기를 가지기만 해도 그 20년 정도 이제 재계약 자산 무관하게 20년간 이제 재계약 후 거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혜택도 주겠다. 그리고 2세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양육 가구는 희망하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가능하게끔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네. 대부분 이제 6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이제 분양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거기 살다 보니까 괜찮아. 그런 분들은 이제 3년 안에 이제 거주를 해도 분양 전환을 가능하게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네. 6년이 아니라 3년
3년 거주해도 거주해도 내가 신청만 하면 네. 6년은 길잖아요. 네. 6년 동안 살아보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3년 정도 살아보니 괜찮더라. 그러면 3년 안에도 이제 그거를 이제 분양 전환을 가능하게끔 해준다라는 게 이번 발표의 내용입니다. 네. 사실 여기 2세 이하 자녀 같은 경우에 네. 아이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또 둘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둘째가 2세 이하 혹은 셋째가 2세 이하이다라고 할 네. 때에 아이가 더 늘어났으니까 집이 네. 더 넓은 집 혹은 방이 하나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네. 이제 또 지원해주겠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가 6.19 저출산 종합대책, 사실 이제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일단은 부동산에 한정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양육이라고 하는 거, 출산이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전신 화상을 입으면 3도 전신 화상을 입으면 사람의 고통이 1부터 10까지 나왔을 때 10이라 그래요. 근데 출산이 9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그만큼의 고통을 이제 이겨내고 아이를 갖는 또 즐거움, 또 행복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될 텐데 어쨌든 좀 혜택이 챙길 수 있는 분들은 꼼꼼하게 알아봐서 한번 챙겨보시고 하는 것도 좋겠고, 또 이걸로 인해서 약간 그 아파트 가격이 조금 9억 원 이하대의 평수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9억 이하의 아파트들 지금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이 이런 것들을 뭐 미리 알고 있거나 좀 그런 분들이 빨리 움직이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타지에서부터 아니면은 뭐 서울 안에 있는 빨리 소진을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대책이라는 게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이 항상 또 수익을 내지는 또 좋은 걸 미리 잡아서 또 버티는 사람들이, 부동산은 항상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안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출산하고 뭐 자리 잡고 하는 것들이 참 안정적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좀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도 내 집 마련하시면 조금 그때부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6.19 저출산 종합대책 과연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분들이 또 혜택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저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